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팔레트 김석희입니다. 팔레트 에세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얼굴 하면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엄마 얼굴? 아니면 구씨 얼굴? 최근에 하도 나의 해방일지가 인기가 있어서 어쩌면 구씨 얼굴이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롤랑 바르트는 마타 하리나 안나 까레니나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그레타 가르보의 얼굴을 플라톤적 이데아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얼굴이 이데아가 되기도 하고, 또 오드리 헵번의 얼굴은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에 출연했었죠. 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여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도 그 영화 배우를 뽑는, 주인공을 뽑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죠. 그래서 얼굴이 가장 그 역에, 배역에 어울린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배역에 맞는 얼굴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배역에 맞는 얼굴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연기력이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특히 이제 여배우의 얼굴은 그 영화의 어떤 완성도나 흥행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으로 작용해 왔죠. 네.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하면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작가들은 그 문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가들은 얼굴이 표정을 가짐으로써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정이나 미움이 얼굴의 윤곽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하려고 표현을 해왔죠. 이것은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화나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에서도 사람이 일단 그 등장을 하면 우리는 그 캐릭터,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캐릭터에 집중하게 되죠. 캐릭터의 어디? 네, 바로 얼굴. 얼굴 중에서도 어디? 눈에. 그 표정과 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대충 그 표정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해지곤 하죠. 그래서 지브리 애니메이션 센과치로의 행방불명, 여기에 굉장히 압도적인 얼굴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네, 유바바입니다. 일단 큽니다, 얼굴이. 네, 아마 전신의 2분의 1 정도가 얼굴인 것 같고요. 그 얼굴의 또 반 이상이 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또 굉장히 날카롭고 권위적으로 보이는 매부리코죠. 그래서 그 얼굴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유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 등장하는 얼굴은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등장하는 그 얼굴은 어쨌든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배트맨이나 뭐 짐 캐리의 마스크나 이런 영화에서는 뭐 마스크를 쓰기도 하지만, 근데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원 얼굴이 있고 그 원 얼굴을 가림으로써 그 얼굴에 대한 궁금증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센과치로에 등장하는 가오나시라는 인물, 가오나시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얼굴이 없어요. 이름이 가오나시예요. 가오는 일본어로 얼굴이라는 뜻이고 나시는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오나시라고 하면 얼굴 없음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없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끝까지. 그래서 관객들은 그 가오나시의 가면을 얼굴이라고 인식하죠. 그러니까 얼굴은 여기서 정말 그야말로 상징적인 얼굴이 되는 거예요. 가오나시의 얼굴은. 그래서 어쨌든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이 가오나시의 얼굴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일률적이지도 않고 하나의 표정으로 막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표정도 바뀝니다. 얼굴을 보면, 가오나시를 보면 저는 그 노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노는 일본의 가명극이거든요. 그래서 가명극 노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제 노를 보면 노맨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같은 걸 쓰는데 큰 얼굴 전체 가리키는 탈을 쓰는데 이 탈의 얼굴 표정이 되게 무표정해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근데 살짝 이렇게 들었을 때 보면 웃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고개를 살짝 내렸을 때 보면 약간 또 슬퍼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에서는 얼굴을 살짝 들면 기쁨을 나타내고 살짝 내리면 슬픔을 나타내는 이런 게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표현 기법으로서. 네. 그래서 다시 가오나 씨의 얼굴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센이 그 다리를 건너잖아요. 다리를 건널 때 처음 가오나 씨가 나타나요. 근데 그때 가오나 씨의 그 순진한 얼굴과 나중에 비대 뭐 이것저것 딱 먹고서 비대해진 다음에 나타나는 가오나 씨의 얼굴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예. 그래서 입 모양이 특히 다르죠. 예. 예, 노 가면이 얼굴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걸 참고하면 가오나 씨의 얼굴이 단순히 가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분명히 가오나 씨의 심상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성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표정들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텍스트가 읽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처럼 맡겨지기도 합니다. 표정을 짓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 그리고 우리가 보는 타인들의 표정은 과연 다 우리가 제대로 본 것일까요? 네. 어쩌면 혹시 그것은 가면이 아닐까요? 네. 가오나 씨는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치우고 사람을 삼키죠. 그때 보면 가면 아래로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가면 이렇게 들고 집어넣든가 뭐 하여튼 가면 아래 입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뭐 삼킬 때. 여러분 혹시 잘 보신 분은 그 기억이 나실 텐데. 네. 그러면 가면 밑에 얼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가오나 씨라는 것은 무정형의 욕망, 정해지지 않은, 크기도 정해지지 않고 모양도 정해지지 않은 어떤 욕망으로서, 욕망의 상징으로서 가오나 씨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오나 씨의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